말씀드렸던 내용으로서 부부 나오면서 뒤에가 동일 세대, 이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이래 보죠. 자, 여기서 남자의 나이가 30세였다 합시다. 그리고 또 여자의 나이도 30세였다. 그래서 두 분이 동갑이니까 결혼하였다고 하였으면 부부죠. 부부였었고, 그리고 남자는 주소를 서울로 뒀고요. 서울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 남자 명의로 등기돼 있고, 그리고 2년 보유 갖추었어요. 서울도 조정지역 해소되었으니까 2년 보유만 갖추면 됩니다. 2년 보유 갖췄다 하고, 그리고 여자는 주소를 울산 광역시에 두고요. 그리고 울산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 여자 명의로 등기돼 있고, 그리고 2년 보유 갖췄다 합시다. 여기도 조정지역 다 해소됐죠? 있습니까? 없죠? 2년 보유 갖췄음으로써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어떤 법이 없다면요. 없다면 이 상황이 나와져요. 자, 보니까 배우자 있죠. 거주자로서 배우자 있어요. 배우자 있는데 주소를 달리했죠. 달리했으니까 원칙에 들어가지 않고 예외상으로서 나이 30세 이상 이래 갔으니까 1세대. 여기도 1세대. 그러면서 남자가 서울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했다고 하였다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 또 여성분께서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했다고 했으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이런 상황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법이 나온 겁니다. 법 나온 것이 부부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 당연히 부부는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욕하고 싸우는 겁니다. 욕 않고 안 싸웁니까? 그러면 또 저부터 깎게요. 저부터 깎게. 저 이따가 집사람한테 실컷 욕 옵니다. 오늘 또 욕했어요. 왜 발로 차? 하면서 욕하고 왔거든. 이게 저 깠어요. 여러분 까세요. 제가 웃음이 좀 늦어. 여기서 같은 세대니까 어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동일 세대. 동일 세대니까 여기서 이제 아는 거 각 세대가 아니에요. 주소를 달리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 그러니까 얘가 1세대. 그리고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하나, 두 개 됨으로써 1주택에 해당되지 않았으니까 과세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울산주택을 양도했다면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였으니까 비과세. 이됩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세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절세적 내용으로서 전제는 깔죠. 전제에 대한 내용은 고가주택이 아니다는 전제. 고가주택은 실제 거래가 12억 초과, 12억 초과 되지 않았다는 전제로서 둘 다 양도소득세 계산하세요. 둘 다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 걸 먼저 파세요. 양도소득세 크게 나온 것을 늦게 파셔가지고 비과세 받는 게 절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 가지고 이론적으로서 두 개를 알 수 있어요. 부부는 각각 세대다, 동일 세대다. 동일 세대. 거기 나오고요. 또 다시 두 주택을 동시에 팔았어요. 같은 날짜에 양도했어요. 그럼 같은 날짜에 양도했으면 비과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혜택을 주면서요. 우리한테 정하라 그래요. 우리가 정하는 거니까 두 주택을 동시에 양도 또 같은 날 양도 이 말 나왔으면 맞벌어 끝말 가세요. 거주자 선택. 자, 거기에서 첫 번째 건 체킹했으니까 두 번째 게 체킹할 것으로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2개 이상 주택을 여기서 2개 이상 주택이란
숫자는 시험지에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요, 같은 날의 양도, 같은 날 양도 밑줄. 이 글자 있으면 거기 뒤에서 그 옆에서 있어야 할 글자는 거주자 선택. 거주자 선택에다가 동그라미. 거주자 선택 동그라미. 됐습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거주자 선택이 아니라 국세청장이 정한다. 아니면 양도소득세 크게 나온 걸 먼저 판다. 그러면 그건 틀린 겁니다. 거주자 선택.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에 따라서 1세대 갖추었다고 가정합니다. 1세대 갖추었다고 하였으면 코 갖추었죠. 그 다음 단계 뭐였어요? 끼. 1주택. 이거 2세대 지워졌네. 자, 1주택 갑시다. 1주택으로 써보죠. 먼저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 이 바로 1주택의 뜻이에요. 이 가로에서 1주택 요건 돼 있고 그 밑에서 양도 당시 국내 1주택을 소유 적어졌죠. 이게 뜻입니다. 그 뜻에서 국내에다가 동그라미. 국내 동그라미. 못 찾았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말해줄게요. 맨 밑에 있는 숫자가 161이라고 적어진 곳. 거기에서 맨 밑에 이 가로 1주택의 요건 그 밑에 줄 양도 당시 국내 동그라미. 됐습니까? 네. 이제 못 찾으면 안 계시죠? 아무 때나 말씀하셔요. 다시 다 해줄게요. 국내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왜 국내란 말이 나오겠는가? 나왔던 원인은 여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해진 원인은 국내의 주거 안정,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이니까 국내가 나온 거예요. 그럼 반대로 국외는요? 국외는 과세. 거기에서 기본세 없는 내용으로서 막 밑에 적어놨어요. 동그라미 1번.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 거기 밑줄.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국외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국세청장이 과세하겠는가, 어떻게 밝혀내겠는가,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시험만 보면 돼. 오지랖 넓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요, 국세청장이 알아서 할 건데 왜 우리가 그게 간섭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만 보면 돼. 그래서 국외 주택 나왔으면 끝말은요, 과세.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주택이 아니다면요, 과세다. 이걸 알려준 문장입니다. 그럼 나대지로 양도했으면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 상가를 양도했으면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다. 또 공장 건물을 양도했으면요,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다. 라는 이로써 양도 시점에 국내 1주택 이렇게 뜻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택은 뭐다라고 법전에서 적어져요.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D페이지 보시면 162페이지에서 맨 위에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주택, 뭐 상식이죠. 그리고 부는 어디에 따른다? 본에 따라간다 하면서 부수 토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법을 정해줘야 돼요. 부수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한정없이 넓게 소유하고 계시다가 본이 1주택이었으면 부는
본에 따름으로써 한정없이 넓은 부수토지도 비과세에 드는 이런 현상 나옵니다.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부수토지에 대해서 기준 면적을 법에서 정해줍니다. 정해진 면적으로서는 도시적 내에서 수도권 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 거기에서 주 동그라미, 상 동그라미, 공 동그라미, 주상공은 3배. 보니까 주, 상, 공 3글자죠. 3글자니까 3배. 됐죠? 그리고 주상공 글자가 없어요. 없으면 5배. 그리고 그 밑에서 도시적 박은 10배. 도시적 박 밑줄 10배. 밑줄. 그럼 여기까지가 부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를 초과된 부분은요. 부가 아니고 나대지입니다. 맨 땅이에요. 맨 땅에 대한 내용은 과세. 나대지 과세. 그 내용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밑에 주의 적어졌죠? 주의에서 기준면적 초과 밑줄. 초과된 부분은 맨 땅, 나대지로서 과세. 이래 되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주택인지 여부는 등기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판단. 자, 여기서 아는 거 실질적 용도. 실질적 용도니까 사실 용도예요. 사실 용도. 그러니까 사실상으로서 주거용이었으면 주택으로 본다.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이냐 아니냐 판단에 대해서 사례가 적어져요. 그 사례가 점 3개 있는 거죠. 거기에서 첫 번째 점, 밑줄 친 내용 보세요.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 자, 부는 본에 따라가죠. 그럼 이 합숙소는 어디에 따르겠다? 공장에 따른다. 그러면 이 합숙소는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 어디에 따라갔으니까? 공장에 따라갔으니까. 그래 다시 두 번째 점에서 관광용에다가 밑줄. 관광용. 자, 이 콘도미니엄은 관광용이죠. 휴양용도였어요. 휴양용도니까 늘 주거용이 아님으로써 그 말은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포인트 아시겠죠? 포인트 뭐였어요? 관광용. 그래서 그 말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여튼 세법은요. 한글만 잘 하면 돼. 다시 그 밑에 줄 세 번째 점 밑줄 친 내용 보세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 뭘로 사용? 영업용으로 사용. 그 영업용 사용이니까 늘 주거용이 아님으로써 끝말은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내용 살펴드렸고 양도 시점에 국내에 1주택 그랬으니까 양도 시점에서 주택수가 몇 채가 있는가 주택수 판정에 관한 법도 나옵니다. 밑에에서 주택수 판정의 법으로서 기업, 부부는 각각 세대다 동일 세대다 동일 세대니까 주택수는요 합친다. 부부 밑줄, 주택수 합산 밑줄. 응할 필요 없고요. 합산에는 적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밑줄 치면 돼. 못 찾았습니까? 찾았고. 다시 다른 상황. 다가구 주택에다가 일단은 밑줄. 그러면서 그 밑에서 구획된 부분에다가 밑줄. 이 글자 보자마자 끝에 말은 각각 하나의 주택. 각각 하나의 주택에다가 밑줄. 이제 이 내용을 기본서하고 연결 비교시켜 줄게요. 기본서에서는 페이지는 보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구획된 부분 나오면서 뒤에 애가 공동주택이라고 적어졌어요. 이 내용을 다시 시험하고 연결시켜 볼 때 시험에서는 법전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법전에서는 각각 하나의 주택 이렇게 적어져요. 실무적으로서는 공동주택이고요. 자, 이제 시험 용도로 공부할 겁니까? 아니면 실무용 공부할 겁니까? 실무는 그 다음 단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링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링 싸우는 것은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 합격이 먼저니까 거기에서 아는 것은 구획된 부분 나왔으면 각각 하나로 기억하세요. 공동주택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각각 하나로 기억하시고요. 그래, 다시 그 밑에서 하나의 매매 단위, 거기다가 밑줄. 하나의 매매 단위 이 글자 있으면 끝으로 가세요. 전체 하나. 여기도 기본서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본다라고 적어졌어요. 그렇게 기억하지 마세요. 전체 하나로 기억하세요.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구획된 부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복도식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복도식 아파트로서 2층이었다 합시다. 2층이었으면 이렇게 자, 여기서 복도 있겠죠. 복도 있고 2층이니까 얘가 201호. 그 옆에 202호. 그리고 그 옆에 203호. A의 단위로서 이렇게 호별 소유권자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요 세 개 다가 한 사람 소유권자일까요? 각각 따로따로 있죠. 따로 뗐으니까 이걸 보고 구획된 그래요. 그러니까 구획된이었으니까 소유권자 따로따로 있죠. 뭐라 나왔어요? 각각.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하나. 그래서 구획된 부분 나왔으면 뒤에 있을 말은요. 각각 하나. 되겠죠? 또 다시 하나의 매매단위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의 건물이 원룸 건물이었어요. 원룸 건물이었을 때 여기에서 얘가 101호, 얘가 102호 이랬을 때 호별 소유권자 따로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일까요?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죠. 그러니까 팔 때는요. 전체로 팔아요. 전체로 판다. 이렇게 나온 것이 하나의 매매 단위. 통째로 팔다가 하나의 매매 단위 뜻이에요. 통째로 팔았으니까 끝말은요. 통째, 전체 하나. 됐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거기다 적으세요. 하나의 매매 단위 밑에다가 통째로 판다. 그럼 이해될 거예요. 통째로 파니까 뒤에 나온 말은요. 통째, 전체 하나. 되겠죠? 그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구절을 알았으면 이 한 문장으로서 속주는 암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공동소유에다가 밑줄. 공동소유니까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죠.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니까 뒤에 나온 말은요. 각각 1주택. 공유주택 나왔으면 각각 1주택. 다시 그 밑에서 리을에 대한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버리세요. 그럼 버릴 것을 왜 요약집에 적어놨느냐? 어떤 사람은 요약집에가 기출문제랑 있고 문제랑 다 있으니까 훨씬 더 좋으니까 이 요약집만 구입하고 강의 안 들으신 분 계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적었다 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버리겠죠. 그럼 버리면은 시간 전략되죠. 우리는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구입했던 강의는 안 듣고 구입만 하신 분을 위해서는요.
여기서는 거의 공부량을 더 많이 하시라고. 거의 리을 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미음도 버리세요. 미음 버리고, 그리고 비읍은 기억하세요. 이 비읍에 대한 내용은 세법 개정된 내용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인데, 먼저 읽어주면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같이 있다고 하였으면 우리에게 비과세 내용으로서 혜택을 주어져요. 혜택이 주어지면서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주거 면적에가 열려 있죠. 이 말은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됩니다. 저는 여러분 못 믿으니까 적으세요. 겸용주택 바로 옆에다가 적는 것은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적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반대는요. 원칙. 원칙이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 주거 외가 크거나 같았다면 원칙으로서 주거 부분만 주택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주거 외 부분이 클 때만, 만자죠. 만 전부 주택.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가 주택은 무조건적으로 원칙이다. 이게 이번에 개정이죠. 고가 주택 나왔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 자, 고가 주택 밑줄. 그 옆에서 주거 부분만 주택 밑줄. 고가 주택 안 나왔으면요. 주거 부분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고가 주택 나왔으면 주거 부분이 크더라도 원칙 주거 부분만 주택. 됐습니까?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릴 거예요. 설명드릴까요? 설명드리면은요. 자, 여기에서 1세대가 이런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이러한 건물을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 그랬으면 과세냐 비과세냐를 따져봅니다. 보니까 1세대 갖췄죠.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다 했으니까 얘가 1. 그리고 주거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전부 주택,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전체가 비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에서 1세대가 이 건물에 대한 일로서 상가에 대한 내용과 주거가 같게 있고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 건물을 2년 보유하고 양도했다. 이랬으면요. 1세대 됐죠? 그리고 같죠? 같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으로서 1주택 2년 보였으니까 이 부분이 비과세. 상가는요. 과세.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이다.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이응 고가 주택. 이 고자가 높을 고자. 제가 조용히 말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신기하죠? 예, 신기해서 깼을 겁니다. 주무신 분 신기한 게 깼죠? 아니에요? 제가 왜 칠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 보면서 말하는지 아십니까? 못 중계하려고.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제가 뻔히 알잖아요. 뻔히 아니까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에 조용히 있었지. 아무 말도 않고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신기해서 깨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목소리를 줄였다가 갑자기 높이잖아요. 그러면 놀래서 깨고요. 이제 깼죠. 깼으면 볼 때 거기에서 고가 주택. 요 고자가 높을 고자. 가자가 가액 가자. 가액이 높은 주택이 고가 주택. 가액 조건이 주어집니다. 가액 조건은 실지 거래가 12억 초과. 실지 거래가 12억 초과됐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초과분이 과세입니다. 자, 한번 체킹할 거 실가 밑줄. 그리고 12억이라는 숫자는 시험지에 맞게 적어져요. 거기서 실지 거래가가 포인트입니다. 기준시가 아니에요. 실지 거래가. 그리고 가로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는 실지 거래가 12억 초과에 대해서 과세. 1세대 1주택 밑줄. 자, 이 1주택 의미 안에 들어있는 말은요. 2년 보유 말 들어있죠.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을 때 고가 주택이었으면 실지 거래가 12억 초과분 과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에서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면은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이었고 1주택이었고 2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11억 9,999원이다. 이랬으면 과세다, 비과세다? 비과세. 되고요.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12억 하고도 1원이다.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과세 되죠? 여기와 여기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느 부분이 12억 초과분이 과세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그때 양도가액이 11억 하고도 9,999원이다.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과세. 과세니까 전체 과세. 왜 과세? 1년 보유. 이건 과세되는 것이고요. 다시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하고 양도했는데 12억 1원이다. 그러면요? 과세. 과세인데 전체 과세. 얘가 전체니까 여기도 똑같게 전체. 그럼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1세대 1주택. 만약 1세대 2주택으로서 고가 주택 나오면요. 그때는 전체 과세. 1세대 1주택이니까 실가 12억 초과분 과세다. 초과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과세 밑줄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읒에서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 동그라미, 분양권 동그라미. 그러면서 밑에에서 주택수 포함에다가 밑줄. 주택수에 포함이다. 이거 꼭 껴가세요. 그럼 1주택과 입주권 그러면요. 몇 개입니까? 2개. 1주택과 분양권 그러면요. 2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주택수를 판정합니다. 판정해봤더니 거기에서 양도 시점에서 2주택이었다고 하였으면 1주택의 특례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과세. 1주택의 특례에 들어갔으면 그때는 2개였으나 하나로 보겠다. 자, 거기에서 1주택의 특례에다가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2개였으나 하나로 보는 경우, 2개이나 하나로 보는 경우. 주택이 2개였으나 1개로 보겠다. 그럼 여기에 해당된 2개는 몇 개? 1개.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2개는요. 그때는 2개로서 먼저 양도한 것은 과세.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특례에 대한 이로서 먼저 알아야 될 거 일시적 2주택.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여기다 내용을 문제하고 연결시켜 볼 때 시험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라는 글자는 맞게 주어져요. 이 글자가 있으면 이 일시적 2주택 글자를 근간으로 잡고 숫자 꼭 있어야 돼요. 숫자로서 있어야 될 것이 1년 경과 후, 거기 밑줄. 그리고 3년 내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정전주택 동그라미. 1년 경과 후 3년 내 정전주택 이 말이 있으면 1주택으로 본다. 이 숫자가 나왔던 원인이 있어요. 원인에 대한 내용 설명해 줄게요.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은 세법의 개정에 변천사에 아주 민감한 게 이거예요. 지금도 이제 개정할까 안 할까라는 내용으로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개정은 됐어요. 신문도 나왔을 겁니다. 조정지역 내 2주택이었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1년 거주까지 갖추었을 때 비과세 된다. 1주택으로 된다. 이 말 있었고요. 또다시 2년 내다. 이 말도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3년으로 개정됐다. 이 말도 나오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예요. 얘가 몇 년입니까? 3년. 3년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 조정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3년이에요. 이제는 조정지역 필요 없어요. 됐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일시적 2주택 이 글자 있으면 있어야 할 숫자는요. 1년 경과 후 3년 내 정전주택 이게 있으면 1주택 됩니다. 이 숫자 나왔던 원인을 이제 설명해 줄게요. 세법 개정된 연역 보시면 돼요. 40년 전 갑시다. 40년 전에서도 일시적 2주택 이 말이 있었어요. 40년 전은 이렇게 썼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 말이 있었어요. 이 말은요. 주택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 글자 안에 있는 의미는요. 정전주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이제 40년 전 얘기니까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분들은요. 남한테 빚지는 거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 현금으로 주택을 삽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주택을 살 때 현금 몰빵하고 사요. 현금을 전부 다 몰빵하고 삼으로써 여기 현금이 없죠. 현금이 없으니까 주거가 불안해요. 주거 불안해서 하나를 팔으라는 겁니다. 하나 팔아라 라는 의미로서 여기서 하나 파는데 어떤 걸 팔까요? 정전을 팔까요? 취득했던 걸 팔까요? 당연히 정전 팔아요.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였다면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왜 1년 내란 말이 나왔겠는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유동성 배우고 고정성 배웠죠. 유동성이라는 말은 현금흐름이 빠른 겁니다. 고정성은 현금흐름이 늦는 거예요. 유동성과 고정성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저희 경영학에서는 1년 단위로 봐요. 유동성이라는 말은 현금흐름이 빠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현금을 갖추라는 뜻이에요. 현금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1년 내에 팔아라. 이렇게 됐었어요. 1년 내. 당연히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내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보겠다. 이 내용이 IMF가 발생되기 전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IMF가 발생되기 전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시적 2주택인 경우도 1년 내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노모 봉행에 의해서 2주택이었다. 자, 노모 봉행할 때 돈 많이 들어 안 들어요? 저도 아버님 모셔봤으니까 알아요.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하나 팔아라. 하나 팔아라서 1년 내에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혼인에 의해서 두 개였다. 그럼 하나를 팔므로써 주택 공유 이루어지니까 하나 팔아라. 라는으로서 1년 내 먼저 양도항은 1주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IMF가 발생됐습니다. IMF 발생됐을 때 과연 요 1년 내에 팔까요? IMF라는 경제적 현상에 의해 가지고 법이 개정이 돼요. 법 개정된 것은요, 딱 이거예요. 경제적, 사회적, 이런 내용도 정치적, 이런 일로서 법이 개정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럼 여기는 경제적으로서 개정돼요. 개정되면서 이건 전부 다 2년 갑니다. 2년 내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면 1주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IMF가 끝났어요. 끝났을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투기가 나옵니다. 사회적 현상인 투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는가 볼 때요. 여기에서 2년 내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주택을 보유했는데 이게 2년 보유했던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요. 취득하였다. 그럼 취득하였으면 취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얘가 종전을 양도함으로써 몇 주택? 1주택. 이게 되고요. 그리고 비과세 받았어요. 비과세 받자마자 요 취득했던 주택을 팔아요. 이거 팝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얘가 몇 년? 2년. 2년 돼 있죠? 여기 몇 년? 2년 되잖아요. 2년 됐으니 여기도 뭐였어요? 비과세. 이거 됩니다. 이거 되고요. 또 다시 여기에서 주택 비과세 받자마자 또 취득해요. 또 취득해서 또 다시 이걸 또 팔아요. 그럼 어떨까요? 비과세. 이런 상황 나와져요. 계속 이래 팔고 이렇게 합니다. 비과세 받다 보니까 이걸 혼자만 알면 돼. 그런데 혼자 알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이게 이빨이 참 좋아. 이게 계속 이제 자기가 자랑을 해. 자랑을 하니까 그 자랑을 듣자마자 아 그래? 이게 있네? 하면서 이 사람도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입이 간질간질해. 그래서 또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만연되죠? 만연되면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와져요? 투기가 나왔어요. 이 투기적 내용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내용은 2년에서 다시 1년 갑니다. 사회적 현상을 반영해서 1년 이렇게 가져요. 그리고 노모 봉양과 혼인에 대한 내용은 투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2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볼 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언제까지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주택 경기가 침체예요.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침체니까 여기에서 1년 내에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니까 다시 늘려져요. 늘려져서 몇 년? 3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는 1주택. 이렇게만 법이 있다면 여기서 또다시 투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투기가 나오냐? 자, 여기에서 주택을 취득돼 있고 막바로 다른 주택을 취득해요. 사이관계가 없이. 취득하고 3년 내에 이걸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까요? 비과세. 또 다시 비과세 받고 또 취득해요. 그래서 이걸 또 팔아 이렇게 해요. 이런 상황이 또 나와져요. 또 나오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 사이기간을 줘요. 이 사이기간이 1년 경과 후. 그러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3년 내 종전주택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1년 경과 후가 있어야 돼요. 자, 1년 경과 후에다가 밑줄 치고 적으세요. 투기 방지 목적이다. 투기 방지 목적. 어제 밤에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 모양이나요? 저는요, 항상 반대쪽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용하더라도 주무시네요. 거기에서 1년 경과 후 내용 아시겠죠? 어느 목적이었어요? 투기 방지 목적. 투기 방지 목적이니까 이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1년 이제 일시적 일시 이 말이 나왔으면 1년 경과 후 몇 년 내에 판다? 3년 내 무엇을? 정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문장 다 암기된 거예요. 됐죠? 그리고 그 밑에에서 기억 다시 1번 나오죠?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고칩시다. 3년 내로요. 3년 내.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뒷페이지 보세요. 뒷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 노부모 봉양 혼인이죠. 이 노부모 봉양과 혼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2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와볼 때 그때 주택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여기다도 늘려져요. 늘리면서 둘 다 5년 내 이렇게 늘렸어요. 이렇게 늘리면서 또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5년 내일 갔어요. 그 다음에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다분히 정치 성향이 강하신 분입니다. 정치 성향이 강하신 분이라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부모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도 날 좋아할 것이다. 라는 이유로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 노부모에 대한 내용을 고쳐요. 몇 년으로? 10년으로. 노부모 봉양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직계 존속 동거 봉양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직계 존속 동거 봉양이 노부모 봉양이에요. 거기 밑줄 치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60세 밑줄. 노부모 나이는요? 60세. 그리고 몇 년 내에 판다? 10년. 10년 내에다가 밑줄. 10년 내 먼저 양도주택은 1주택. 혼인은 똑같게 5년 내. 자, 거기에서 혼인함으로써 2주택 밑줄. 혼인함으로써 2주택 밑줄. 됐습니까? 몇 년 내 판다? 5년 내. 5년 내 밑줄. 안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복습까지 해주고 지방주택으로 넘어갈게요. 리을에 대한 지방주택이니까요. 그럼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정리해 줄게요. 정리할 때, 예, 1주택의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일시적 2주택 이 말이 나온다면 그때는 1년 경과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노부모 봉양 이 말 넣었으면 그때 노부모는 나이 60세 이상 그리고 10년 내 1주택 혼인에 의해서 1주택이 있었으면 5년 내 1주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